사랑과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오후 시간인데 국회에 잠깐 와 있습니다. 오늘 김재련에 대한 제2차 고발,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분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다고 명백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서울시 비서실 직원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돼서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연기한 후에 오늘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유권과 관련돼서 여러분께서도 김재련 사건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보기 때문에 이 사건 내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련은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재련은 법률 전문가이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자면은 박원순 시장님에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님이 고소인에 관련돼서 어떤 형사적으로나 그렇죠,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할 만큼 어떠한 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증거들이 김재련이 1, 2차 기자회견 또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시피, 이런 김재련이 만약에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박원순 시장님이 초대했다는 그거하고 속옷 차림의 셀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상한 사진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옥탑방에서 그 런닝 차림의 그런 시장님께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저는 주객이 던도됐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인 김재련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오직 언론 플레이로 의혹만 부풀리고 사건을 법과 원칙이 아닌 정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 2차 기자회견도 못 알려서 언론과의 인터뷰, 또 얼마 전에는 내년 총선에까지 내년 그렇죠, 보궐선거까지 여성 시민단체랑 연계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변호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은 김재련과 그 고소인으로 인해서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슬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건데, 변호사면은 이게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김재련은 법은커녕 오히려 일반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들어서 김재련을 1, 2차 고발했던 저는, 일반 시민인 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재련을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 받고 범죄 구성 요건, 그리고 또 증거로 저는 증거를 대응하는데, 김재련은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엉뚱한 헛소문만 내고 마치 박원순 시장님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재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범죄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과연 박원순 시장님이 어떠한 성추행을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한 장만이라도 제시하십시오. 왜 그렇게 못하고서 언론 플레이만 합니까? 결국 당신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재련 당신은 법과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서 오로지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정쟁화하고 불순한 의도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일반 국민인, 작은 국민인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인, 정작 변호사인 김재련은 요리저리 좀 불리하면은 좀 잠수했다가 좀 아니면 또 좀 살만하면 다시 또 기어나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재련이, 당신은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도, 인간으로서 양심과 도덕심을, 금도를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으면 그게 끝나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유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인하는 날 7월 13일인가요? 1차 기자회견하고 7월 22일 2차 기자회견하고 그 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김재련하고 제안합니다. 김재련, 당신하고 나하고 저하고 당당하게 법리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는지 증거를 갖고 와서 우리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당신 김재련, 당신의 맞고 당신이 법리적으로 확실히 명백하다 그러면은 저는 제 명예 걸겠습니다. 어차피 전 작은 시민이다만,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적폐세력 고발 접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당신이 법리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당신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십시오. 물론 김재련이 제 제안에 응하지 않겠지만, 왜? 자신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따라서 내설 만한 범죄 구성 요건,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제 제안에 당연히 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서 오늘 이제 한 차례 연기를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거 오늘 금요일 연기해서, 오늘 약 3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쭉 고발인 조사 준비하고, 그리고 오전에 고발인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서 김재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너무나 슬프고 진짜 분노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저는 그분하고 뭐 친분이 있거나 가깝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그분의, 박원순 시장님의 그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성추행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지했다는 것조차도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련은 당연히 무고 교사에 처벌받아야 되고요. 서울시 비서실 직원 관계자들, 시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 뭐 한 20여 명인가요? 하루아침에 다 그냥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유가족분들, 그분들이 뭔 죄를 졌다고 박주신 씨는 10년 넘게 적폐 세력들한테 병역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가족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뻔히 보이는 사실인데, 김재련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망언과 망독을 하는데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온 이유는, 저는 김재련이 아무리 저렇게 비겁하고 파렴치한 짓을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왜?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누를 끼칠 수도 없고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직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제가 국회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전에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드리고 김재련의 실체를 밝혀서 김재련과 그 고소인을 무고 교사로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슬픔과 고통스러움 을 겪고 계시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언제까지 분노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김재련의 실체를 밝히고 고소인의 실체를 밝혀서 저들을 반드시 엄벌받게 하고 반드시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된답니다. 그게 살아있는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작고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련에 대해서 서울시 비서실 직원분들이 성추행 묵인 방조했다고 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잘 마쳤고요. 어떻게든 김재련을 너무나 파렴치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하고 황당무계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고 있는 김재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실체를 밝히고 처벌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작은 시민입니다. 김재련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법률 검토하고 어떻게든 고소고발하고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정 서울시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과거 여가부 쪽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사례 또는 김재련하고 관련됐던 어떤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예. 저 신승목에게 김재련에 대해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거나 또는 기가 막힌 사건들에서 어떤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드시 김재련을 잡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최소한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봅니다. 김재련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가고 그러면은 지금 김재련은 여성단체랑 연계해가지고 기가 막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쟁화 이미 됐고 진영을 논리를 나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미투 운동에서도 본질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아닌 정치적 목적, 불순한 의도가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김재련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좀 작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료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든 김재련을 잡아야 됩니다. 잡는다는 것은 김재련의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와 과거의 그 실체, 위협행위들을 고스란히 다 밝혀내서
그 죄값만큼 엄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하고, 그래야지만은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환절기고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국회에 왔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 1 정도만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드리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길 더불어 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건강도 조금 회복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작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그리고 건강해 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김재련 고발 사건, 2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